자, 코인자인 큐텐을 딱 한 가지만 전달을 해라 그러면 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세포 안에 들어있는 네,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도움을 줄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포인트를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oQ10의 전달 포인트는 미토콘드리아다. 요것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코인자인 큐텐을 전달하실 때 반드시 이 도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해서 쓴다. 즉 나중에 이제 가수분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분이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CoQ10이 여기서 쓰인다는 거. 요거를 반드시 전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CoQ10은 외모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자인 큐텐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때 작용하는 관점은 뭐예요? 촉매제의 관점이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CoQ10 자체의 역할은 또 뭐냐면 한 가지 다른 역할은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시면 CoQ10이 굉장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다르게 역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고객을 여러분들이 설득하셔야 될 때 뭘 설득을 해야 되냐? 코인자인 큐텐의 항산화 효소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맨 마지막에 미국의 노화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를 보시면 40세가 되면은요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모든 효소가 50%가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90%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고 뭘 느끼셔야 되냐면 자, 이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 자, 이 효소의 관점에서 보면 산화를 막아주니까 항산화 효소죠.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 효소.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그 다음에 뭐죠? 셀룰라제, 여러 가지 이런 소화 효소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전환시켜주는 전환 효소들 또는 이거를 대사 효소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효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효소는 뭐냐면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게 많아요. 항산화작용, 소화작용, 대사작용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요한데 이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태어날 때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 CoQ10도 항산화 효소이면서 촉매제고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태어날 때 이 정도 가지고 태어나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100세를 산다라고 기준선으로 삼으면 이 효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실 때 포인트는 뭐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니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역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이 부족한 부분의 세 번째를 how to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게 뭐냐 바로 미국에서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중에 60이 넘으신 분들은 10%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외부에서 보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40세가 되신 분들은 50%는 외부에서 채워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40세를 기준으로 60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는 50%가 감소하고 이때는 9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지금 40세에서 60세에 있는 분도 있지만 넘어가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해진 만큼을 내가 날마다 채우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가 노화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질병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에서 가장 핵심 사항을 이렇게 1, 2, 3 그 다음에 이 50%하고 90%는 미국의 노화협회에서 원래 이제 전문용어 한노화협회인데 한노화협회에서 실제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료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의사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생로병사를 체크를 했다는 걸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그러면 고객한테 뭘 강조를 해야 되냐? 이 부분한테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50%하고 90%. 고객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60%가 넘어가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고 노화되지 않고 퇴화되지 않으면서 질병으로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코큐텐을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코큐텐이 여러분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고객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건강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낸다. 1번. 그 다음에 코큐텐은 이때 촉매제, 촉진제 작용을 하고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물어보시면요. 어둠떠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코큐텐 두 가지 역할에 동전이 알면은 촉매제, 촉진제 역할.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때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라이트하고 성냥 같은 역할을 한다. 1번.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뭐냐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큐텐이 우리 세포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항산화 효소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이거를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보니까 40세가 되면 50%가 감소하고 60세가 되면 90%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있죠. 태어날 때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노화되며 기능이 퇴화되면서 그 세포에 질병이 나타난다. 개념상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몸은 무슨 단위로 되어 있어요? 세포 단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가 병들기 시작하면 염증 세포가 증가하고요. 폐이면서 궤양이 진행이 되고 암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을 전부 뭘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염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겼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노화되고 있고 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엔자임 Q10을 뭐냐면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실 때 1번, 2번, 3번 정확하게 설명하시면서 Y, 왜 먹어야 되는지 Y에 대한 포커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도표 설명하고 염증, 궤양, 암으로 노화돼야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 걸 막아보자. 그래서 CoQ10이 우리 인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CoQ10을 활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포 건강이지만 미용. 그러면 피부 건강의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건강. 코엔자임 Q10이 여러분이 CoQ10 화장품이 실제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CoQ10 5% 정도 들어있는 화장품들이 보통 5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CoQ10하고 포엠 화장품과 같이 섞어서 발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이 잘 체크하고 이해를 하시면 CoQ10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네. 3를 여러분이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는 포인트 있죠? 이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아예 정리를 좀 하시게요. 오메가3는 항상 전달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메가 6하고의 비율, 이걸 전달을 하셔야 돼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오메가6하고 3 비율을 봤더니 원래는 1대2 정도 나오더래요. 1대1이 가장 좋은데 평균 이상인 사람이 1대1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생로병사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1대 10, 많게는 200에서 400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대2가 가장 건강한 경우인데 1대 600으로 늘어난 이유를 생로병사에서 요거를 역학조사를 한 거죠. 자, 이게 오메가6가 늘어난 이유. 1번, 음식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 뭐 있을까요? 참기름. 네, 참기름도 있고, 닭, 그 다음에 오리, 소고기, 돼지고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육식을 통해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먹는 사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오메가6 비율이 높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사료 안에 오메가6 비율이 높다라는 소리는 자, 사료 안에 옥수수 비율이 높다라는 소리는 이걸 뒤집어 보시면 오메가6 비율의 사료는 뭐냐면 전부 옥수수 사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옥수수 사료의 문제점은 또 뭐냐? 자, 옥수수 사료의 문제점은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더 재밌어요. 옥수수 사료는 전부 다 GMO 사료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유전자 조작작물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작물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 유전자 조작작물은 가격이 싸다는 거죠. 음식점에서도 옥수수를 많이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싸니까 그래요. 맛도 있죠. 싸지만. 자, 그러면 옥수수 사료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뒤집어 보시면은 이것들을 먹는 최종 포식자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몸에 오메가6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론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오메가6 비율이 높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자, 이게 1번 원인이 1번이고 이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염증, 통증,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전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오메가6 옥수수 사료라든가 이런 걸 먹었던 동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자, 오메가6가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요. 자, 오메가6가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물질이 많아지면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유발하게 되면 내 몸에서는 자, 결론은 이게 세포막을 산화시킨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세포막이 산화되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생체막 핵막이라 그러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 그러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막을 합쳐서 생체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생체막들이 산화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메가6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급속한 산화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세포는요, 쉽게 보면 이 밖에서 이런 그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게 돼버리냐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산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 세포 안에 있는 물질하고 밖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의 이 안에 있는 물질 간에 물질 이동이 안 되는 거죠. 화면도 안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이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질과 밖에 있는 물질의 물질 이동이 안 되면 영양 결핍이 되고요. 세포가 점점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양 결핍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포 자체가 무슨 세포가 되어버리냐면 염증 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세포 안에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떻게 보면 이 핵인데 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도 결국은 이 외부에서 늘어나는 오메가6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염증과 통증과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이 어떻게 되냐? 얘를 동기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세포막, 그 다음에 핵막, 미토콘드리아 전반적으로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산화될 때 이거를 가장 빨리 회복시켜주는 거 뭐냐면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세포막이 딱딱해져 가는 거를 막으려면 오메가3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포인트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들어보셔야 될 게 뭐냐. CoQ10이나 오메가3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이 있고 오메가3는 세포 전체 건강하고 관련이 있고 요거를 여러분이 관점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명절 때도 좀 전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젤슈츠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젤슈츠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 젤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이라면 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포라는 뜻이죠. 독일어로 젤이란 말이 독일어였죠.
그다음에 슈츠라는 말이 보호하다 그 뜻이니까 요거는 protect 보호하다 이거죠. 자, 세포를 보호하는 제재로 만든 안티톡식 그러니까 독성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염증 제거제 역할을 하는 게 제슈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슈츠는 뭘 전달하셔야 되냐면 이 만들어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전달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슈츠에서 전달해야 될 건 뭐냐? 이 성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슈츠는. 자,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성분이 들어있다. 결론은 뭐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성분이 들어있다. 그게 뭐냐면 항산화 비타민 A, C, E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항산화 비타민을 소개하면서 자,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비타민 A, C, E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비타민 A하고 E가 지용성인데 저거 제슈츠 스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 하루에 몇 스푼까지가 괜찮을까요? 너무 과유불급. 여기 들어있는 비타민 A하고 E는요. 네. 하루에 한 통을 다 먹어도 몸에 축적이 안 되는 양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네네네. 축적되려면요. 하루에 한 통씩 30일을 먹어야 축적이 된대요.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2만 마이크로그램이니까요.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저거를 한 10통씩 먹어야 한 달 되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식품을 만들 때는 다 그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요. 제슈츠는 결론은 소개할 때 무슨 비타민이다? 항산화 비타민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셀레늄이 뭘로 지정되어 있냐? 1978년도에 항산화 미네랄로 지정이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수요일날 스트리밍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아셨죠? 네. 수요일날 한번 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슈츠 안에 셀레늄을 넣어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셀레늄은 길게는 안 할게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갑상선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들어있죠. 자, 갑상선 호르몬 T4가 T3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셀레늄이 쓰인다는 걸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셀레늄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게 간에서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를 활성화시켜주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데 셀레늄이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심장. 자, 심장에서는 이 심실의 벽이 두꺼워지면 비후성 심근증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부정맥으로 심장마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근증이 생겨나는 이유로 셀레늄이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뼈, 관절. 자, 관절이 O형 다리가 돼가는 이유도 이 셀레늄 부족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셀레늄 부족하면 어떤 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지를 영국하고 미국에서 연구한 논문 자료에 보면 이건 논문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자, 이렇게 셀레늄이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뭘로 지정했냐?
항산화 미네랄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먹는 파워 카페인, 점심 때 먹는 제일슈츠,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에 셀레늄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셀레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비타민 A, C, E, 셀레늄보다 더 중요한 걸 한 가지나 뽑으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비타민 P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귤 껍질 안에 붙어있는, 감귤 안에 붙어있는 하얀색이죠. 그걸 보고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무슨 작용을 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항산화 작용 말 그대로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분해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젤슈츠를 이해시킬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항산화 비타민이고 항산화 미네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비타민 P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료가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아직 뭐 본사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자, 남성 건강에게 자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제 예측해 보자. 이렇게 한번 돗자리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건강해지려면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남성 호르몬은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이게 남성들은 50세가 되면 매년 1%씩 이 호르몬이 줄어들죠. 남성 호르몬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자, 남성 호르몬이 매년 1%씩 줄어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에 문제가 올까요? 전립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문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아로미타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감소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탈모에 문제가 옵니다. 머리카락이 급격히 가늘어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거칠어져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 정소의 문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남자들이 소변을 이게 커지면서 소변을 뭔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슉 나갔다 그러면 아주 줄어들어요. 남자들이 되게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잖아요. 20대는 빨리 나가.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한참 걸려요. 참, 그 노화의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아마 남성 건강은 이쪽 부분에 전립선이나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거는 왜 그래요? 이제 빈뇨는 그 뭐냐면 이게 그 호르몬 중에 어떤 호르몬이 있냐면요, 안티듀렉틱이라고 그 뭐냐면 바소프레신이라는 게 있어요. 바소프레신 이게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뇨라는 건 소변을 보다 그러잖아요.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돼야 되는데 분비가 안 되면 어때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 적당히 못 보게 해줘야 되는데 저 호르몬이 분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소변 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 여기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져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번은 남성 건강이 아마 이 부분에서 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남성 건강은 가장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마카예요. 이거는 이제 페루의 그 아주 고산지대에서 그 자라는 이런 우리 뿌리, 이게 뭐라 그래? 뿌리 식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인삼이나 홍삼, 아니 그런 거 있죠.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포닌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립선을 강화시킨다든가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또 뽑으라 그러면 은행잎제도예요. 자, 바이오 징코 제제들. 징코 제제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성 건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왜?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전립선 쪽으로 혈액 공급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적절히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남성 건강은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트루린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노아베가 아니라 산화질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여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선택할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마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주로 이제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혈관은 녹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모 시스테인을 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B6, B9, B12 요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되게 남자들한테. 그래서 마카나 은행잎이나 아르기닌, 시트루린.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레드 진생이죠. 홍삼이죠, 홍삼. 이 홍삼 안에 들어있는 RB1, RB2. 그래서 이런 사포닌 기능, 또 그 다음에 CK 컴파운드 기능. 무슨 말이냐면요. 장에서 이 뭐냐면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그 산화 처리하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남성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대부분이 가장 많이 나는 게 남자들이 짜증이 많이 나요. 이때부터 50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주 울어요. 자주 울어. 왜 그러냐면요. 여성화돼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남자들이 50, 60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돼가요. 그런 거 뭐 느끼세요? 여러분 이거 남성 호르몬이에요. 여성들은요 남성화돼요. 목소리가 굵어지고요. 확 이렇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남성 호르몬이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만드는 데가 많은 데 있어요. 부신 피질에. 자, 부신 피질은 삼각형 모양의 바깥쪽에 이 테두리가 3개층이 있다 그랬어요. 도리층이 있고 다발층이 있고 그물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그물층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DHEA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항노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어떻게 되냐면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구조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관련된 남성 건강의 물질을 본사에서 뭘 썼느냐는 아마 그때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번 주 4가지 세포 건강의 영양소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